시원하다. 이 빌라에 조금 특별하고도 미스테리한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야? 왜 물이 안 나오지? 아이씨, 큰일 났네. 아니, 무슨 일이야? 아이씨. 갑작스러운 단수. 무슨 일이야 이게? 아우, 탔다 진짜.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게 한 집이 아니라 빌라 전체였군요. 자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가 신속하게 처리하겠구만요. 아저씨 빨리 저 완전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어떡해. 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도 반 먹일 되는데. 예. 아우 미리미리 점검을 하셨어야죠. 예.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얼른 부탁드릴게요. 아우 어떻게 지금. 거기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아침에 각 세대별로 물이 전혀 안 나왔대요. 정말 이상하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물이 전혀 나오질 않지 이렇게까지 말씀하더라고요.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죠. 워낙 그 참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물탱크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옥상으로 향하는 관리. 아이고, 뭔 일이요 이거? 물탱크. 빌라가 세워지고 여태 한 번도 없었던 단수 사태.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밤사이 그 많던 물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 빌라의 주인인 현미 씨에게서 말이지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아침에 단식권을 차. 그건 됐고요. 네. 아침에 우리 딸 나가는 거 못 봤어요? 예?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이 건물에 마가 끼었어. 이상해. 아이고. 조용하고 평화롭던 빌라에서 벌어진 몹시도 수상한 이야기.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대학생이 된 진아 씨는 진아야. 자, 타시죠. 학교에서 도도한 부잣집 공주님으로 통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사리 기회를 잡은 준재군. 회심의 데이트 장소로 지금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오빠, 오늘 온다는 데가 여기였어? 응, 여기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 내가 블로그 뒤져서 찾았는데 왜? 그래? 그럼 오빠 나 많이 먹고 가. 아, 실패인가요? 진아 씨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니에요? 진아야. 미안,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데 와서 화났구나. 아니, 난 네가 국밥 안 먹는 줄 몰랐어.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아까부터 쭉 지켜보는 한 여인. 현미 씨. 아니, 정 사장. 저 진아 아니야? 그래서 뭐? 아니 그 남자로 온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지? 가는데? 무슨 일 있나 보지 뭐. 야 우리 진아 짱인데? 어? 아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부잣집 아들을 낳으셨어? 응? 아이고 얘한테 하는 소리 봐라. 어? 가서 다 카운터는 잘 지켜. 저렇게 아무래도 이들에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 끝나고 먹는 게 꿀이지 꿀. 술상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우리 정 여사 수고했어요. 아이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아 밥 안 먹었으면요 여기 와서 앉아. 먹었어요. 엄마,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 쉬세요. 그래 들어가. 이 집엔 새침하게. 말 조심해. 누구 도로 기집애래? 아니 내가 그 친아빠는 아니지만 자기랑 같이 살면 아빠나 마찬가지인데. 수광 씨와 현미 씨와의 관계, 이것이 딸을 불편하게 했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좀 특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런 큰 실수를 했군요.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 손님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안 보여?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아이고 우리 사장님. 아 진짜 미안한 거 맞아?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지. 나한테 술 한 잔 따라봐. 지금 영업 중이라. 제가 대신 밥값 계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도 없는 주제에 엄청 뻣뻣하게 굴고 있네. 저런 이 남자도 없지. 이럴 때 현미 씨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혈혈단신 의탁할 곳 하나 없는 객지에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점집. 이곳에서 무속인 수광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의탁할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 돈이 있으면 뭐하고 자식 있으면 뭐하나. 특별하지도 않은 말에 현미 씨가 그만 무너져 내립니다. 수광 씨는 이날 아무도 몰라주던 현미 씨의 응어리진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넨 것이지요. 정이가 먹어. 일단 실컷 울어서 여기에 쌓인 응어리부터 풀자고. 여자분이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점을 보러 그곳에 여러 차례 찾아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소상하게 답변도 해주고 여자분 나름 속들이 다 풀리고 또 그 사연들을 이야기해주고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가까워졌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았을 딸에게 현미 씨는 늘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오늘 네가 뭘 미안해. 그런 말 하지도 마.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전부야. 수광 아저씨 사랑해. 사랑? 아이고 사랑이 뭐니? 근데 진아야 우리 딸 엄마한테 전부기는 한데 가끔 엄마도 외로울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안다고? 네가 사랑을 안다고? 왜? 아이, 나도 밖에 나가면 따라다니는 남자 많아. 왜 이래? 아이고 그래 아유 내 새끼. 이날 밤 엄마의 진심을 확인한 진아 씨는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경찰서를 찾은 이 여인은 바로 현미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저기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따님이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까? 네, 제가 이거 내가 오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떠난다는 편지. 그러니까 가출인 셈입니다. 제 돈으로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아우 제발요. 제발요. 실종 사건이 아니니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아 씨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애지중지 키운 딸이 사라지자 현미 씨의 모든 분노가 수광 씨를 향합니다. 이라도 불러봐. 우리 집 어딨나?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제발 진정 좀 해. 야, 그것도 못 찾아. 이 똥을 발사이는 같은 놈아. 우리 집 같이 하자네 우리 집. 지정 좀 하라고 좀. 진아 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또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미 씨의 식당 근처를 맴도는 의문의 한 남자.
이 사람 또 누굽니까? 아, 사기꾼 같은 놈 이게 다 저놈 때문인데 내가 진짜. 두고 봐 이 자식. 현미 씨가 딸아이를 키우며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만을 바라본 한 사람, 바로 당시 이 식당의 사장님 승호 씨였습니다. 현미 씨에 대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승호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현미 씨, 가기 전에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요. 제가 무슨 실수를? 퇴근한 현미 씨를 붙잡은 승호 씨.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가 내민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요즘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그러지 말고 이 가게 맡아서 한번 해봐. 자. 진짜요? 진짜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꿈이었어요. 아니 뭐 이제 자리도 잡았고, 아니 진아를 위해서 새 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인데. 출발이요? 저는 남자라면 이제 아주 신물이 나요. 전요 남자보다 가기가 더 좋은데요. 그렇지. 인생은 타이밍이라듯 승호 씨가 놓쳐버린 그때 그 순간을 치고 들어온 수광 씨. 힘들지? 그날 이후 승호 씨에겐 미움과 미련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뜻밖입니다. 저 형사님. 저기 실종 신고 좀 하려고 왔는데요. 실종 신고요? 예. 저 정현미라고 지금 일주일째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 같이 사는 남자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승호 씨의 주장은 모녀가 일주일 간격으로 사라졌다는 것. 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이요? 저기 그 지방에 있는 저리 기도러 갔는데요. 예? 그 딸내미가 가출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지금 24시간 가게 붙잡혀가지고 저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출한 따님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에? 아니 지혜미가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남자 따라 나갔잖아요. 잠시만요. 찾아온 형사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며 뭔가를 내놓는 수광 씨. 이렇게 써놓고 나가서요? 진아 씨가 집을 나가며 엄마인 현미 씨에게 남겨놓은 편지. 그런데 한참을 보던 형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합니다. 야, 너 이 자식. 현미 씨 어디 있어 이 자식아? 형사님, 이놈 이거 수상한 놈이에요.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이놈. 진짜 신고한 놈이 네 놈이구만. 형사님, 이 사람, 우리 현미 씨 스토커처럼 쫓아다녔어요. 뭐? 네가 현미 씨 어디다 빼돌리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저기요, 싸우지 마시고 이왕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정현미 씨 나간 날 두 분 뭐 하셨는지 진술서 한 장씩만 다 네. 좋습니다. 네,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알리바이부터 확인하기로 한 수사팀. 두 사람에게 그날의 행적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현미 씨가 기도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그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적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이거 예상외로 쉽게 찾을 수 있겠어. 예? 아니야, 진서랑 그 편지 잘 챙겼지? 가자. 뭔가 실마리를 찾은 모양이다. 수사가 시작되고 이틀 뒤 내가 안녕판 전우재 형사입니다. 거기 있다고? 알았어. 정현미 모녀 찾았대. 가자. 다행입니다. 모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한 야산. 형사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면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면수심을 넘어선 악마였어요. 악마. 말 그대로. 지금도 그 사건 눈앞에 생생합니다. 너무나 참혹했고 형사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훼손하고 또 유기하고 하는 사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나 잔인한 범행. 이들 모녀를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아이고 현미 씨.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미 씨. 현미 씨. 아이고. 야, 네가 살해했다 그러구나. 현미 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범인은 바로 김수광. 형사는 어떻게 그가 범인임을 알았을까? 그 편지를 당시에 분석해 보니까 옆으로 할 때 엽을 엽, 낙엽할 때 엽으로 쓰고 없습니다를 비읍, 시읍 받침인데 단순히 비읍만 쓰는 이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행적에 대해서 자술서를 작성하게 했죠. 엽자와 없습니다라는 글자를 유도를 해봤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엽을 낙엽할 때 엽으로 표기하고 없습니다를 업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됐죠. 1년 전 우연히 김수광의 점집을 찾았던 현미 씨. 점을 봐주며 그녀의 개인사와 재산 상태를 상세히 알게 된 김수광은 그 후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변변한 돈벌이가 없던 김수광은 현미 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주변에 친척 하나 없는 현미 씨 모녀는 그에겐 한마디로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수광을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딸 진아 씨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 왔어? 아저씨,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아이 그럼. 이 아저씨가 어떻게 속이라도 까 뒤집어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진아가 믿을까? 장난치지 마세요. 요즘 왜 자꾸 엄마랑 싸워요? 야, 그건 네 엄마가 돈 좀 번다고 날 무시하니까 그러지. 너도 이 아빠가 없어서 남자를 잘 모르나 본데 잘 알아도 남잔 그 자존심이 전부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고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어린 게 건방지게 어디서 명령이야? 전 분명히 제 뜻 밝혔어요. 안 나가시면 며칠 있다 엄마한테 정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뭐? 진아 씨의 행동에 그는 곧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현미 씨가 가게에서 잠든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들어온 김수광.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진아 씨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진 범행. 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가출한 척 대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완전 범죄를 꿈꾸며 김수광이 저지른 엽기적인 행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식당에서 잠든 현미 씨를 보고 김수광 두 번째 범행을 시도. 한 번 시작한 범죄는 더욱더 과감해졌습니다. 결국 딸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된 현미 씨. 모녀는 한 살인마에 의해 너무도 비극적이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호 씨의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김수광의 범죄도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변기에 버리면서 계속 물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 물탱크에 있던 물이 다 소비가 된 거죠. 그 여자분의 삶이 평탄치는 않았지만은 한 남자를 잘못 만남으로 해서 그나마 깨어지고 또 참혹하게 살해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녀를 살해한 그 남자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에이 재수없게. 네가 실종 신고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몰랐는데. 가. 알았어, 놓고 갑시다. 인생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큰 비극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한 남자를 악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